안녕하세요. 오마이스타 간신혜입니다. 터키가 핥히고 간 상처가 아물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감돌면서 우리 증시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기간 낙폭이 짙었었던 화학업종 그리고 증권업종에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 제약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증시도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 활기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목 상담 진행하니까요.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우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금요일은 스페셜하게 진행되죠. 스타인베스트 윤동식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한 주간을 되짚어보는 주간 특징주 탑2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뭘로 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한국항공우주로 골라봤습니다. 이번 주 초반이었죠. 컨소시엄 파트너인 로키드 마틴과 미국 공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입찰 사업에 최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주가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 상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 넘게 상승하면서 4만 원 돌파하는 상황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까지만 해도 분식 폐기니 방산비리니 악재가 줄줄이 쏟아지면서 주가는 바닥이 어딘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빠졌었는데 그래도 8월 들어서 어지간히 반등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해외 수주 기대가 많고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미 주가가 좀 많이 반영돼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고등훈련기 최종 제안서가 제출됐다라는 이슈와 함께 주가가 많이 상승해서 현재가 415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 한국 카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보잉사 그리고 스웨덴의 사부가 최종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자로 최종 컨소시엄에 서류가 제출이 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훈련기에 입찰되는 대수가 350대인데 카이 같은 경우는 06년도부터 지금까지 T50A죠. T50A, T50인데 이 제품이 판매된 게 한 200대 정도 되니까 이번에 만약에 350대가 단독으로 우선 협상자가 되든지 아니면 단독으로 판매하게 된다고 하면 기업 자체에서는 호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비리가 터졌을 때 시청자님이 종목 문의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가 7월 15일, 16일 이때 급락 나왔을 때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방산비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헬기가 기계 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떨어졌다 이 이슈가 있었을 텐데 그런 이슈가 있다 한들 결국은 3만 원대 초중반에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매수해봐도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주가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4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오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과거에 매수하신 분들은 현재 물려있는 가격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권, 그러니까 방송을 보고 매수하신 분이나 3만 원대 초반에 매수하신 분들은 언제 익실현하고 나가야 될지가 가장 키포인트일 것 같은데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전자공시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국항공우주를 검색해 보시면 7월 13일이죠. 한국에어로스페이스가 주식 등 대량 보유 현황 보고서를 7월 13일 날 냅니다. 자, 내용을 찾아볼게요. 내용을 찾아보면 대표적인 거는 내용을 찾아보면 지분 보유하고 있는 6% 580만 주를 전량 매도 있습니다. 7월 13일 날. 그러니까 얼마에 매도했냐 그게 결국은 중요한 건데 자, 세부 변동 내용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 처분 단가가 4420원입니다. 그러니까 7월 13일이면 이때 부근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7월 13일은 이때죠. 4만 원대 가격인데 이때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거를 한화가 전량. 그러니까 우리나라 방산 쪽에서는 한화가 그래도 기술력이 좀 있죠. 자, 그러면 이때 하나만 매도했느냐 그것도 찾아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자공시 사이트에 다시 들어가서 한국항공우주를 검색해 보시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또 영어로 써 있습니다. 영어로. 무슨 회사지? 이게 블랙록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유 지분을 6.5%에서 4.2%로 주식수 630만 주에서 390만 주로 230만 주, 240만 주 가량을 이미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등훈련기 입찰 결과가 8월 말이나 9월 초가에 나오는데 미국 기업이나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방산 쪽에서 그래도 굉장히 뭐 파워가 있는 한화가 매각을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좀 안 좋죠. 안 좋다는 악재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에는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그동안 악재는 다 이미 노출돼 가지고 주가는 더 이상 악재가 반영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고등훈련교에 관련돼서 주가가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바닥 대비해서 한 25%, 30% 정도 상승한 가격이니 현재가 부근에서는 매도를 좀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기술적으로 조금 눌림목 매매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져가 보실 분들은 하반기까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띄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항공주들 묶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취소 위기에 놓여 있었던 진에어. 하지만 국토부에서 면허 유지를 결정하겠다라고 발표했다는 소식에 주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최대 거래량 기록과 함께 장중에 23%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세고요. 진에어가 이렇게 뛰어오르니까 제주항공을 비롯한 저가항공 관련주들 또한 대형 항공주까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진칼 3.53% 오름세, 제주항공도 비슷한 흐름세 보이고 있고요. 대한항공까지 1.85%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 리스크도 리스크지만 사실 실적이 주가 발목을 잡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 항공주들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항공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는 오늘 국토부에서 10시에 뭐 발표하기로 했는데 면허 취소 안 하겠다. 그리고 뭐 일정 기간 신규 노선에 대해서는 뭐 불허를 하겠지만 면허 취소는 안 하고 과징금이나 영업이익도 영업 정지도 안 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한진칼 뭐 진에어 뭐 전체적으로 뭐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 뭐 제주항공 뭐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오늘 금융주가 트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정부의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결론이 어떻게 보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주를 얘기하고 있는데 정부 정책이랑 무슨 얘기냐 이게 연결이 되느냐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현 정부에서 정부가 설립된 다음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강원랜드 비리였습니다. 총 563명이 입사를 하는데 560명인가가 비리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결국은 그 비리하고 이렇게 로비한 국회의원들 다 무혐의 떨어졌었죠. 근데 현 정부에서 비리와 뭐 이렇게 부패 척결하겠다고 했는데 좀 그렇게 떨어지길래 의아했었는데 그 다음에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뭐 방산 비리되고 뭐 문제가 많았었는데 이것도 문제없이 끝났죠.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도 뭐 조금 좀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유예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항공주 같은 경우도 진에어 같은 경우도 면허 취소를 해야 되는데 면허 취소도 안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도 4차 감리 때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조금 완화돼가지고 제약바이오가 튀고 있는 건데 자 그걸로 묶여서 보셔서 진에어 같은 경우도 놓고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10시에 국토부에서 뭐 좋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는 주가가 8% 정도 상승했다가 나온 이후에는 주가가 23% 정도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진에어에 대해서는 접근을 하지 마시고 만약에 항공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고 하시면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해가지고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뭐 식자재 납품 뭐 저조조약고 뭐 문제가 있다 뭐 밥을 안 준다 비행기를 타는데 이런 이슈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진에어에 대해서 조금 좀 적극적으로 담으시기보다는 항공주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아시아나항공이나 저가 LCC 항공 쪽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주가가 눌러왔을 때 이슈가 소멸돼가지고 주가가 눌러왔을 때는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진에어보다는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주 위주로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간 특징주 살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의 포트를 갱생시켜드릴 차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죠.
종목 상담 퍼레이드로 꾸려지는 이 시간, 지금부터는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는 02786-1021-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우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 활짝 열려 있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시는 동안 사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살아가면서 궁합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도 있고요. 역량을 발휘해서 더 좋은 결과물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궁합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띠별 궁합도 보고 혈액형 궁합도 보고 심지어는 음식 궁합도 살펴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주식 투자에도 궁합이 있다고 생각하는 주의거든요. 이분은 대형주와 짝이 참 잘 맞습니다. 일단 삼성전기, SK하이닉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노란색 빗금침만큼 지금 수익 중이시거든요. 대단하죠? 하지만 덩치가 가벼운 비교적 소형주와는 상극인 것 같은데요. KPS 생명과학, 현성 바이탈을 들고 계시고 KPS 생명과학은 손실이 마이너스 19, 현성 바이탈은 마이너스 14%의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실적은 보고 투자를 하신다고는 하는데 정말 실적 보시는 거 맞나요? 매수하시고 나서 실적을 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인 건 매수한 지 뭐 한두 달 정도 채 안 된 것 같고요. 여차하면 손실도 생각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열려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종목 상담도 중요하지만 주식 투자의 첫걸음, 주식 투자 지표도 알려달라고 하시거든요. 이 부분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알려주실 거죠? 예, 좀 자세히 좀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두 가지 종목 뭐 전체적으로 좀 놓고 보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KPX 생명과학부터 놓고 보겠는데 굉장히 스몰캡이네요. 시가총액이 보시는 것처럼 69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기업이죠. 자, 기업을 놓고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사는 원료의약품 및 의약품 중간체 제조 부분에서 상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이슈가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기업 자체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을 놓고 보면 뭐 400억,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직전연도 대비해서 24억, 그러니까 50% 정도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네요. 자, 매출액을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당사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이 나왔죠. 2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는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안 나와 있는데 2분기 실적이 78억,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주가가 고가까지 쭉 올라왔다가 빠진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특이한 점은 8월 9일 날 종목이 11% 정도 상승을 했다가 종가가 1.5%의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이게 무슨 뉴스지, 왜 주가가 올라갔지라고 찾아보니까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요. 8월 9일 날 KPS 생명과학 중간 배당 미실시 결정,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배당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간다? 좀 이건 아이러니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투자 성향도 다 다르고 뭐 성격도 다르고 사고도 다 다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중간 배당을 하는 기업이 좋냐, 안 하는 기업이 좋냐, 이거는 OX다라고 결론을 짓기 애매한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 투자 지표 이런 것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배당을 할 돈으로 R&D를 해가지고 신제품을 개발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된다. 그럼 배당을 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배당을 한다. 그러면 연구비가 증가가 덜 되니 연구를 많이 못하고 2명이 개발할 걸 1명이 개발한다고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가 덜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단순한 논리로 미국이 뭐 2%, 3%, 4%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단순 논리는 조금 억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KPS 생명과학 같은 경우 뭐 투자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은 당사를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될지를 설명을 가장 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 자, 5,800원에 15%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이게 장기 이평선이 260일선인 4,400원 가격에는 단단한 지지라인이 있습니다. 지지라인이. 그러니까 굳이 올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게 60일선 부근인 4,400원은 이탈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섹터를 말하면서 재무제표를 보여드린 것 자체가 약간 의구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왜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가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런 기업임은 분명하다. 그리고 현재 2분기에는 적자가 났다라는 건 꼭 인지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생각에는 4,800원인데 4,400원 라인까지는
뭐 무너진다 하더라도 4,400원 선에서는 과감하게 좀 추가 매수를 해본다고 하면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5,200원 잡고 4,400원 라인에서는 매수를 좀 하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현성바이탈을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현성바이탈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차트부터 놓고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 고점 10,000원 대비해서 계속 흐릅니다. 흐르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자, 좀 당겨서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장기적인 60일선을 계속 이렇게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 선이 지금 이 파란색 선이 60일선인데 60일선을 맞고 떨어지고 60일선을 맞고 떨어지고 이번에 돌파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맞고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뭐 기업 자체는 좋죠. 그러니까 제가 계속 그 상장되지 않은, 그러니까 상장돼서 얼마 안 된 기업은 투자하는데 남들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현성바이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자, 제가 현성바이탈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으로 보면 현성바이탈 같은 경우가 코넥스 시장에 2015년도에 시가총액 2,700억으로 상장을 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현재는 얼마죠? 1,100억. 그러니까 이 회사가 수소기, 그러니까 먹는 음료 같은 거죠. 수소수기 판매가 34%고 나머지는 건강기능식품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슈는 있습니다. 프랑스 리에락 회사의 판권을 뭐 6월에 획득해가지고 뭐 화장품 판매가 많이 늘어나면 우리 회사의 매출이 증가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가봐야 아는 거고 아직까지는 조금 의구심이 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심처럼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15년도에 상장을 했는데 현재 3년이 지난 시점에 주가가 반토막 나 있는 상황, 이런 기업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50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4,500원에 비중 20%의 매수가에 4,500원에 비중 20%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데 현재가 3,78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는 제가 생각에는 3,500원 라인은 이탈을 안 하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4,500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 단가가 4,500원이니까 저가 라인인 3,500원이 오면 비중 20%인데 비중 한 5% 정도나 10% 정도 좀 추가를 매수를 하셔서 기업의 가치보다는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3,500원에 비중 5%나 10% 정도 더 매수하셔서 목표가 4,500원을 잡지만 4,300원 정도까지 평단을 낮추신 다음에 4,300원 위에서부터는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분이 포트를 짤 때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개인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건 시청자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데 개인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보다 잘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장점이, 능력이. 그게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주식 투자의 명언들이 굉장히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때로는 빠른 손보다는 무거운 엉덩이가 수익을 많이 낸다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정말 우량하고 저평가된 기업들이 주가가 바닥치고 있는 시점에 차트도 바닥인데 실적은 괜찮은 기업들. 이런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주가가 본연의 가치를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치가 찾아올 때까지 주가가 바닥인 종목들을 사셔가지고 6개월이 됐건 1년이 됐건 2년이 됐건 바이앤홀드 하시는 전략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가장 적합한 전략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하실 때 좀 그런 뷰로 좀 접근해 보시면 그래도 좀 수익이 잘 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약속대로 여쭤봤고요. 엉덩이 무겁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로서는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신 시청자님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네, 바닥에서 탈출하는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먼저 탈출할까요? 생각나는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혹은 정리하고 싶은 종목이 있다면 지금 저희 앞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자, 오늘은 좀 빨리빨리 여러 종목을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9919번님, 큐리언트 27,000원에 비중 25%. 현재가 19,700원에 거래되고 있죠. 당사 같은 경우는 텔라스백이 미국 FDA 이상이 뭐 게시가 됐다라는 이슈를 있지만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급락하는 패턴, 게 연초에 주가가 4만 원대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주가가 그러니까 이것도 투자하실 때 굉장히 유념하시는 게 좋은데 캔들 자체가 장대 양봉이 나오건 장대 음봉이 나오건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중장기 이평선이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60일선이 이게 주가가 계속 떨어진다 한들 61선이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다가 61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꺾이면서 우상하는 방향성을 틀어버리면 그건 추세가 전환됐다고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 큐리언트 같은 경우는 그런 추세가 조금 전환돼서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좀 자빠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5.63% 상승해서 19,700원 거래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상승한다 한들 23,000원, 24,000원까지 옆으로 쭉 누우면서 힘을 좀 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15%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한 반기 정도,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보유하셔야지만 매입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손절 라인은 이미 지났죠. 27,000원에 사셨으면 뭐 이미 30-40% 손절이 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손절 라인은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반등이 단기적으로 나온다고 하면 22,000원까지는 지금 현재 가격 대비해서는 10% 정도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22,000원대까지 맞고 떨어지고 다시 2만 원 왔다가 23,000원까지 맞고 떨어지고 이 패턴이 여러 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현재 방법에서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홀딩 하셔라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솔브레인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전화번호 7537번님 72,000원에 비중 10%. 현재가 62,6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죠. 자, 최근 들어서 매매 동향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뭐 꾸준히 매수, 그러니까 뭐 특별한 동향은 없네요. 기관이 좀 사고 뭐 팔고 외인도 사고 팔고 뭐 별 특별한 동향은 아직까지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공매도 같은 경우도 놓고 보더라도 1%대, 2%대, 5%대 이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거 신경 빼시고요. 자, 그러면 결국은 차트가 답인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5월 달에 급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뭐 옆으로 쭉 가고 있는 패턴, 그러니까 하락했다가 옆으로 쭉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게 언제죠? 2015년도, 16년도 이때 상승을 했다 이 가격을 돌파를 못하고 6만 원대 계속 옆으로 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7만 2천 원에 사셨다고 하면 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거의 꼭지에 사신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10%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기업 자체에 뭐 기업의 펀더멘탈은 굉장히 괜찮은 기업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재가 지금 62,600원인데 너무 따라 사지 마시고 주가가 뭐 어제 이게 언제죠? 8월 14일 날 4%, 그리고 8월 16일 날 3%, 최근 들어서 주가가 뭐 7, 8%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주가가 오를 때 따라 사지 마시고 주가가 56,000원이나 이때 가격이 온다고 하면 비중을 10% 정도 더 매수해서 평단을 6만 3,000원, 6만 4,000원, 6만 5,000원 이 라인대까지만 맞춰놓는다고 하고 한 1분기 정도만 가져가시면 괜찮은 수익이 나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메디톡스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4801번님 73만 1,000원에 비중 20%. 메디톡스 78만 원에 풋사인 드린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73만 1,000원에 보유하고 계신데 어제 방송에 나왔고 60만 원대 추천드렸던 종목이죠. 60만 원 부근에서는 과감하게 매수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주가가 실적이 안 좋다. 그러니까 이게 실적이 안 좋다 했을 때 재무제표를 꼭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매출이 증가됐는데 영업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나 가이드 대비해서 하회했다. 그러면 이게 다음 분기에도 지속되고 다다음 분기에도 지속되냐가 가장 키포인트인데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광고비가 38억 정도 잡혔죠. 그러니까 광고를 많이 해서 그 영업이익이 감소된 거고 그리고 3분기 같은 경우는 그 비용이 좀 감소될 거라고 하니까 그나마 주가가 조금 60만 원에서는 조금 뭐라고 그래야 되나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가지고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는 강한 모습을 최근에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많이 보였었죠.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악재를 머금고 빠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결론 잡아드리면 60만 원 부근에서는 매수하시고 매입가인 73만 1,000원 부근에서는 좀 정리를 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전략 챙겨드릴 거고요.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안 나오는 문제들 저희 앞으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유튜브까지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하나 받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코스모 신소재를 25,600원에 샀는데 네. 이거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고민이 돼서요. 비중도 상담 한번 해보고 궁금해요. 싶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비중도 말씀해 주실래요? 30%입니다. 30% 25,600원에 사셨다.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혹시 인사 나눠보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코스모 네. 신소재를 25,600원에 비중 30% 사셨다고 하셨는데 현재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3% 하락해서 23,650원에 거래되고 있는 당사입니다. 예,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놓고 보면 리튬 배터리 양극재가 업황이 굉장히 좋죠. 뭐 전기차 된다 이런 시그널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 놓고 보더라도 재무를 놓고 보면 시가총액이 4,800억 정도 되고요. 자,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이게 좀 내려가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16년도에는 매출액 1,900억. 이거 보이시죠? 1,903억. 17년도에는 3,146억. 영업이익은 85억, 16년도에는 50억, 올해는 매출액 5,562억, 영업이익 223억,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도 굉장히 증가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재무도 좋고 뭐 맨날 뉴스에서 리튬 에너지 뭐 좋다, 전기차 좋다, 뭐 양극재 좋다, 뭐 코발트 시장 좋다, 다 좋다고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2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매출액 1,448억에 영업이익이 56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좋죠. 다 좋아요. 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그것을 반영을 하듯이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2017년도에 이 기업의 주가가 얼마예요? 5,000원이었던 게 500% 상승해서 27,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게 많이 올라왔죠. 근데 최고가가 27,800원인데 시청자님은 25,600원에 사신 거예요. 예. 과거에 2, 3년 전에 5,000원에 있던 종목을. 자, 그러면 다 좋아요. 실적도 좋고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좋고 그러면 다 좋은데 지금의 영역이 고평가인가? 이 기업은 PER이 40이에요. 40. 그러니까 재무 상황만 놓고 본다고 하면 현재 주가는 미래의 성장성까지 어느 정도 가져와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냉정해 보면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전기차, 리튬 에너지, 코발트 시장 이게 새로운 시장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 2, 3년 전에 이미 이슈화되고 붐이 됐던 섹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붐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향후에 전기차 시장이나 이쪽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시장인데 요새는 뭐 핸드폰, 스마트폰에도 리튬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리튬 들어가고 계속 리튬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매출의 성장성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봉상으로 다시 한번 주봉을 띄워드리면 자,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2017년도 초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때가 언제죠? 17년도 5월 그러니까 1년도 안 돼가지고 주가가 400% 이상 상승했던 구간이다 보니 주가가 시장이 좋다고 해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계속.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린다 한들 기술적 조정을 한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이런 패턴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25,600원에 사셨다고 하면 가격이나 그리고 비중을 30% 사셨다고 하면 비중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미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기업에 대해서 향후에 막 진짜 나는 집에 자동차도 전기차로 바꾸고 다 할 거야 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주가가 밀릴 때마다 매수하셔도 되지만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2,000원 라인은 바닥, 그러니까 22,300원, 400원, 200원 이 라인의 바닥을 받고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와가지고 25,000원까지, 26,000원까지 갈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25,600원 매수가 정리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고 싶다 하시면 주가가 밀려가지고 뭐 2만 원대도 오고 22,000원대도 오고 21,000원대도 오고 이럴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매수하셔가지고 조금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 6개월이나 1년 뭐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명한 투자가 아닌가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매수 타이밍이 좀 아쉬웠네요. 네, 그렇네요. 그러면은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안 그러면 이거 그냥 뭐 본전까지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자, 저는 어지간하면 손절 처리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손절 처리를 안 하는데 그거를 스윙으로 빠져나와가지고 매입가 정리를 하는데 개인이 그거가 가능한지는 의구심이 약간 들고요. 현금 여력이 있으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하락을 하면 22,000원대까지는 하락을 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22,000원대 오면 비중을 좀 더 태우셔가지고 평단을 24,000원대까지만 낮춰놓는다고 하면 반등 나왔을 때 24,000원대까지는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타기를 잘 하셔가지고 좀 평단을 낮춰가지고 빠져나오시는 게 어떻게 보면 손실 안 보고 정리하는 방법이 아닌가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시청자님. 네, 연락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동식 대표님과 종목 진단하면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민 저희 앞으로 보내주시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전화는 02786-1021-1023, 문자 013-3366-8288, 카카오톡 아이디는 MTN 오마이스타, 유튜브 라이브 방송, 채팅방 참여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앞으로 고민 좀 알려주세요. 대종스틸을 네. 16,000원에 20%가 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많이 빠졌다가 여기서 좀 올라오는데 지금이라도 좀 팔아갖고 밑에서 살까 그냥 계속 갖고 갈까 그것이 궁금했어요. 예, 재매수할까 말까 이거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대표님께 바로 좀 물어봐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고민을 제가 조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자, 결론. 신규 매수는 금지하시고요. 예. 목표가 13,000원 잡아드릴게요. 13,000원. 그것이 언제쯤 먹었어요? 3,000원이면. 그 조만간 올 것 같아요. 조만간. 뭐 며칠 내에 올 것 같아요. 며칠 내에. 이게 결론은 며칠 내에 올 것 같으니까 13,000원대 오면 매수하셨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자, 지금 폼페이오 장관이 4차 방북을 한다라는 뭐 얘기가 있죠. 예. 그러니까 뭐 북한이 뭐 비핵화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내놔라, 자료를 제출해라, 그리고 기존에 연구했던 것도 달라, 뭐 이런 계속 논의가 있는데 그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남북 경협주들은 좀 움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저희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 날 현대 엘리베이터 기준으로 104,000원대 전량 정리를 했죠. 근데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남북 경협과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기업을 실적을 냉정하게 뜯어본다고 하면 2분기 실적이 264억, 그러니까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으니까 그것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매출액 264억, 영업 적자 2억 3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러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17% 증가했지만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 그리고 PER 놓고 보면 52배. 자, 문재인 대통령님이 뭐 북한과 경협해가지고 좋아지면 뭐 180조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 170조의 경제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 이미 남북 경협주들은 그것을 다 반영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그걸 아셔야 되는 게 뭐 북한에 막 석탄도 있고 광물도 많죠. 이거 다 중국이 100년으로 이미 다 계약이 끝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랑 계약한 지 30년이 지나니까 뭐 70년을 유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런 뭐 얘기도 있는데 유수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 G7 회의에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랑 러시아랑 그 송유관 연결해주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채무 다 탕감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남북미 중이 종전협상을 하면서 미국에서 뭐 중국이 기존에 북한의 광물과 관련된 거 100년, 200년 계약한 거 어느 정도 와해해달라 이런 조건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당사자가 아니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그리고 대동스틸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에는 13,000원에 오면 좀 정리를 하셨다가 조금 주가가 눌림목이 왔을 때 그러니까 조금 뭐 뉴스에 안 나오고도 남북 얘기가 뉴스에 안 나오고 잠잠해질 때 다시 한번 매수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3,000원에 매매해가지고 얼마나 그러면 또 더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1,000원 뭐 이때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때 또 추가 매수 하면 되겠구만. 예,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목 더 많이 상담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빨리 참여해 주시고요. 어떤 종목부터 상담 시작해 볼까요? 자, 일진 머트리얼즈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628번님 5만 원에 30% 최근 들어가지고 일진 머트리얼 같은 경우도 주가 급락이 나왔었는데 어제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6.98% 급등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자, 찾아보면 뭐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2차 전지형 뭐 일렉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2차 전지가 좋다. 좋죠.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2차 전지 산업이 크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리튬을 생산하고 코발트를 생산하는데 지금은 효율이나 이 상업성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근데 포스코에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거 그리고 일본에서 개발하는 게 리튬을 상업할 수 있는 기술력이 그러니까 제품화할 수 있는 기술력이 현재보다 뭐 20배, 30배 정도 증가되는 기술을 포스코랑 카이스트에서 조인해가지고 개발하고 있는데 거의 상용화 막바지라고 하니까 그게 된다고 하면 더 많은 리튬과 더 많은 코발트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전기차가 됐든 뭐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랠리가 나와주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5만 원에 30% 매수하셨다고 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홀드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정고점인 5만 7천 원 라인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1차 저항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5만 5천 원, 5만 6천 원까지는 홀딩을 하시고 5만 6천 원이 오면 다시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팜스토리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팜스토리 예, 전화번호 4674번님 1,490원에 비중 20%네요. 현재 주가 1,275원이고요. 당사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1,100억밖에 안 되는 굉장히 스몰캡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육가공 관련돼 가지고는 매출이 20% 그리고 배합사료 관련돼서는 매출이 40% 닭고기 11%. 그러니까 남북이 좋아진다고 하면 북한에 닭고기도 갖다 팔 수도 있고 뭐 오리고기도 팔 수도 있고 북한의 농장에다가 배합 사료도 갖다 팔 수 있고 전체 거 다 팔 수 있는데 아니 뭐 아스팔트 깔 수 있고 레미콘 깔 수 있는 레미콘 아스팔트 회사만 올라가고 뭐 육광고 하는 회사는 안 올라간다 이렇게 뭐 단편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고기거리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팜스토리 같은 경우는 1,490원에 매수하셨다고 하면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1.59% 상승한 게 예, 제가 보기엔 좀 안 좋지 않나.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상승이 끝나면 오히려 더 주가가 좀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하방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1,200원 초반대까지는 좀 열어두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1,200원대 초반이 오면 일단 홀딩을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손절 라인 이탈됐습니다. 홀딩을 하시고 예, 1,200원대 초반이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CTC 바이오 전화번호 6613번님 16,500원에 비중 30% 현재가 12,850원이네요. 자, 종목들이 수익을 내고 있는 종목이 언제 수익을 실현해야 될까요? 라고 문의를 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으면 좋겠는데
아니 보는 종목마다 뭐 30%, 40%, 50%다 손실 보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아픕니다. 자, CTC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 개인 물량을 외인이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언제죠? 이게 하루 1, 2, 3, 4, 5, 6거래일째 외인이 다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흘러간다고 하면 제가 생각에는 일봉상인 12,000원대 부근에서는 강력하게 지지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 이게 일봉상으로 이 다중바닥을 형성되고 있죠. 이게 얼마죠? 13,000원대 라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중바닥인데 이때 다중바닥을 형성하지 못하고 주가가 급락이 나왔지만 제가 생각에는 다중바닥이 무너졌다고 해서 무조건 저항선이 되는 게 아니라 이때는 주가가 반등이 나와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CTC바이오 16,500원에 30%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1차적으로는 14,000원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14,000원 잡고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라 라고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광밴드 또 하나 봐드리도록 하겠는데 문자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전화번호 5962번님 13,200원에 비중 30%. 야, 현재가 1,400원, 만원이네요. 전체적으로 맨날 손실 보고 있는 종목들만 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민이 많으시겠죠. 자, 주봉상으로 놓고 보더라도 이 기업 같은 경우도 9,700원, 9,800원 라인이 딱 바닥 라인이긴 하는데 다중바닥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13,200원이면 자, 최근에 매매 동향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개인의 방향성 뚜렷하지도 않고 외인의 방향도 뚜렷하지도 않네요. 자, 공매도 같은 경우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공매도 같은 경우도 뭐 11%, 16% 근데 뭐 최근 들어서만 이렇게 나온 거지. 과거에는 보시는 것처럼 뭐 4%, 0% 이러니까 공매도 물량도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신용잔고도 좀 보셔야 되는데 개인이 좀 많이 틀렸네요. 과거 16만 주 신용잔고가 됐었는데 12만 주까지 많이 빠져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생각에는 현재가 1,400원인데 주가가 제가 생각에는 조금 더 빠져가지고 뭐 9,800원, 9,700원까지 좀 이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 하지 마시고 9,000원, 9,700원, 9,600원, 9,800원 이때 오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면 추가 매수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주식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놓치면 후회할 만한 윤동식 대표의 착한 종목 단독으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저희는 화면 보고 돌아올게요. 코스피 코스닥 동반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번 주를 계기로 국내 시장이 얼마나 체력이 저질인지 그리고 면역력이 약한지 확인해 볼 수 있는 한 주가 됐습니다. 씁쓸함이 감도는데요. 어제는 다음 주 변수들로 FOMC 회의록이라든지 미국의 무역부 3차 공청회 눈여겨보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음 주에는 또 몇 가지 바라봐야 될 이슈가 있다면서요? 이슈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공청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고 뭐 FOMC 회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눈여겨 보는 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나올 거는 어제 좀 몇 개 얘기해드렸죠. FOMC 회의 결과 나오니까 그거 눈여겨 보셔라. 그리고 미국에서 뭐 중국을 제재하는 3차 무역 대표부 회의가 공청회가 열린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거는 어제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오늘은 좀 다른 걸 좀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일 날 갤럭시 노트 9이 출시가 되죠. 이제 판매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는데 삼성전자를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기업이라고 봅니다. 뭐 기업의 기술력 뭐 이런 것도 좋은데 저는 대단하고 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에 어느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도 그와 동일한 제품을 6개월 내에 만들 수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적으로 둔화가 된다 하지만 그래도 신제품에 대한 기대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항상 반도체나 IM 쪽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매출을 증대시켰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9 출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에 따른 수급이 좀 붙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5일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죠. 전당대회에서 뭐 어떤 의원이 당선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선된 의원의 정책들도 좀 눈여겨보셔라. 그러니까 지금 남북 경협주가 2차례를 달리고 있지만 수급적인 면에서 보면 힘이 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차 상승했을 때보다는 수급적인 면이나 파워나
뭐 이렇게 차트나 이런 게 더 1차 파동보다는 덜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교 경력주가 힘을 못 써는 상황에서는 뭐 정치와 관련된 테마주 그리고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면 어느 의원이 무슨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의원별 뭐 정치 테마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의원별 뭐 이렇게 정책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조금 뭐 하반기 투자에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착한 종목 공개할 시간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를 대단한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착한 종목도 삼성전자 아니면 뭐 삼성전자 관련주가 될까요? 그렇죠. 삼성전자 관련주를 설명을 해드려야지 앞에랑 이제 언맥이 맞죠. 자, 착한 종목 이번 주 착한 종목은 대덕 GDS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종목이죠. 7월 이게 언제죠? 7월 27일 날 13,000원에 추천가, 목표가 15,000원 잡아드린 종목.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저희에게 20% 정도 되겠네요. 20% 정도 수익을 내줬던 종목인데 어느덧 기회가 또 왔네요. 기회가 또 왔으면 또 잡아야죠. 그러니까 현재가 12,850원인데 제가 생각엔 당사 같은 경우는 12,700원 부근에는 매수하셔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고점 14,500원 잡지 마시고 이번에는 목표가 짧게 14,000원, 손절가 12,000원 잡고 대응하셔라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사 같은 경우는 뭐 설립된 지 53년 된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근데 53년 되면 그러니까 회사가 좋아지고 매출이 증가되면 임금 협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매출이 증가되면 뭐 인센티브도 줘야 되고 임금을 뭐 A등급을 받으면 뭐 Q1을 받으면 3%, 5% 이렇게 증가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정규직 800명, 계약직 200명에 대한 임금 협상을 마무리해가지고 올해 18년도부터는 영업이익이 3% 정도, 4% 정도 증가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영업이익도 증가되고 임금 협상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타사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이 좀 뛰어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18년도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해서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그리고 차트에 대한 부분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린 12,700원 부근이 오면 과감하게 매수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가져온 종목 대덕 GDS였고요. 삼성의 대규모 투자 수혜가 어떤 종목으로 흘러올 수 있을까 궁금해졌거든요. 대덕 GDS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라인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2,700원에 매수 걸어 놓으시고 목표 주가 14,000원, 손절가 12,000원 가격 라인 지키면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헤어지기 전에요. 여러분들의 못다한 종목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다시 한번 상담해 볼까요? 자, 전화번호 9981번님 S51 122,900원에 비중 10%. 자, S1부터 보겠습니다. 최근에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기관과 외인이 쌍끌이 매수를 계속하고 있죠. 8월 10일부터 뭐 그냥 빨간색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넥타이도 빨간색 차고 다녀야 되고 이런 날은 주식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빨간색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반영하듯이 주가가 최근 들어서 7월 달 초반에 10만 원도 대비해서 25% 정도 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수익 구간이네요. 한 2% 정도 수익 구간인데 자, 결론 잡아드리면 일단 홀딩 하시고요. 제가 생각에는 이 13만 원까지는 무난히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지 마시고 목표가 13만 원 잡고 13만 원 와도 뭐 매도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8030번님, 삼성전자 45,600원 100% 좋습니다. 현재가 44,150원이고요. 뭐 실적 안 좋다 얘기하는데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지금 316조입니다. 근데 올해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영업이익이 70조입니다. 70조.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PER 기준으로 포워드 PER로 놓고 보면 올해 6.47입니다. SK하이닉스 3.8입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반도체 기업도 많고 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도 PER 놓고 보면 17입니다. 17. 그러니까 뭐 인텔 같은 경우도 17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저평가돼 있는 국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현저하게 너무 저평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는 건 수급적인 이유. 그러니까 결론 잡아드리면 45,600원에 100%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뭐 찬바람 불 때까지 홀딩하시면 현재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지 마시고 홀딩하시기 바랍니다. 1시간 알차게 달려왔습니다. 주말 잘 보내주시고요. 스타인베스먼트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